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6 새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아이가 없다면 아이가 없는 삶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있어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내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에 내 아이가 태어난 순간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5년 전 저는 아들과 함께하지 못한 현재의 삶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잘못 키운 아들이 저로 인해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더 이상 그를 곁에 둘 수 없었고 어렵지만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딸을 통해 아들의 소식을 가끔 전해 듣곤 합니다. 물론 그녀가 진심을 말하는지 아니면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조금씩 바로잡고 있으며 사람다운 모습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변화 속에서 놀라운 긍정적인 면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런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습니다. 그 자유는 때로는 시간일 수도 돈일 수도 체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 덕분에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돌이켜보면 이때가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두 번째입니까? 제가 절박해서 부부가 되기 전에 이혼을 해야 했던 시기에 그게 현실이 됐어요. 그 사람과 함께한 20년이 행복한 첫 순간이다. 나는 수년을 살았습니다. 그다지 번영하지 못한 내 삶의 이야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가난한 집의 막내이다. 형이 넷이나 있어서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늘 밀려났어요. 그날은 모든 것이 소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난할수록 아들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당신 아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후에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1초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최종 학력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 잘못도 아닌데 매년 학교에 갈 때마다 부끄럽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겪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굴욕적이어서 어느 순간 아들은 아무도 확인하지 않을 텐데 죄책감만 든다며 내 중학교 최고 학력을 적기 시작했다. 긴장감이 돌지 않았는지 중매인을 통해 아이들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지만 우리 가족은 내가 잘하면 수입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의도 없이 결혼시켜주고 가족을 갖고 집에서 귀신이 되라고 했는데 부모님은 그런 게 좋아서 유부녀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나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집값을 지불하셨나요? 아무 공로 없는 바보 같은 당신을 이렇게 비싼 값에 사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함께 행사를 해준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화투를 쳐도 상관없다는 걸 알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모든 것을 말했고 의미가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돈 때문에 여기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난 자존심이 있으니 못 믿겠으면 우리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면 네 아빠가 쓴 메모를 보여줄 거야.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믿고 싶지 않았지만 꺼내기 힘든지 확인을 해보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과연 아버지가 보낸 봉투를 던졌다. 남편이 언급한 메모 내용을 보니 딸과 결혼하는 대신 돈을 받아 집을 사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살인과 구원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관계를 끝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나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였기 때문에 부모님은 나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제가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고 상황이 웃기다는 듯이 웃었고 시어머니도 화를 내셨습니다. 아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엇? 이는 사실이므로 우리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내가 말했잖아. 여기 온 이후로 너에겐 진짜 가족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 우리에게 감사하고 목숨을 바쳐 희생해라. 알았지? 마치 새로운 가정부가 생긴 것처럼 나를 흥분시키고 대했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면 그들은 참을성이 없었지만 나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시부모님과의 생활은 더욱 가혹해졌다. 아이가 없었더라면 도망가고 싶었을 텐데 남편이 3대째 외동이라 내일 낳은 아들을 시어머니가 안고 계시고 저도 셋나 있어요. 어린이들. 1살짜리 딸이 타우를 낳았는데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어요. 치료도 받고 버림받아야 했어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어려서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목숨을 바치기보다는 딸을 너무 아끼고 이 아이도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병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늘 불륜과 도박으로 괴로워하던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들은 필요 없고 이미 시작했습니다. 너보다 예쁘고 어린 아이와 함께하는 삶. 내 뱃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 앞으로는 그곳에서 충실히 살아갈 것이다. 위자료도 주고 집도 빌려주고 배우자라고 주장하면 어차피 더 이상 같이 살지 않겠다.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이혼.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던 결혼도 아니었고 심지어 서류상으로도 내 집을 임대해준 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나는 고작 30살이었고 돌이켜보면 아직도 젊다. 제가 살던 광주에서 아이들과 함께 목포에 왔지만 친척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목포에 온 이유도 바로 그 사람 때문이었다. 너무 고집스러워요. 나는 광주에 살면서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증금은 신경 쓰지 않으니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달라고 하면 했을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야 하니까 참 고집스럽게 살았습니다. 목포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나에게 특별한 친구다. 같은 딸이 있는데도 그 친구는 집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친구였고 어렸을 때 나도 그 친구를 무척 사랑했다. 나는 항상 그 친구를 생각한다. 너무 부러워서 다시 태어난다면 꼭 나 자신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와는 달리 내 좋은 친구는 내게 고집을 부렸다. 학교에 갈 수 없었던 나중에 시험을 치르고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가르치기 힘든 일이 생기면 입대 전집에 있던 오빠에게 전화를 걸곤 했다. 군대. 그 형이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친구 부모님이 엄청 자랑스러워 하셔요. 그들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의욕도 실망스러울 정도다. 당시 나는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친구의 동생은 군 입대를 앞두고 학교를 휴학 중이어서 친구가 학교에 다니면서 내 이야기를 동생에게 했다. 내게 배우는 법을 알려주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깨어나는 사람이어서 우리는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커졌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으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내 감정을 숨기더라도 그것이 나라는 것이 분명하다. 끝까지 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고 그 사람도 그럴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은 늘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분명 걱정이 되면서도 늘 괜찮다고 자기만 그랬다고 하더군요. 자신을 믿고 영원한 사랑을 주세요.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는 어른들도 모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같이 서울에 가자고 했어요. 물론 제가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은 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올라가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친구한테도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 위험하다고 누가 알면 비밀이라고 그냥 친구한테 말해서 서울에 오자마자 모든 일이 벌어졌다. 물론 그 사람 집에 소란이 있어서 그 사람 부모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 소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나와 형들 앞에서 길을 막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몰랐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들어와서 나를 아래층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당신은 매우 화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쳤습니까? 서울대 학생의 말이 일리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그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다. 곧 데리러 갈 사람을 보내줄 테니 조심하고 서울에 남자랑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싫은데 왜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겠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혀를 깨물고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당신은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집에 갇힐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고 매일 울면서 불평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겠지만 사람은 멍청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형제들이 모를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키워서 팔았던 곳은 그분 소유의 가게였어요. 해당 지역에는 매장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그 집과 연관되어 있어서 감정을 접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너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것들을 놔두는 게 낫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기도 하고 여러 번 울었습니다. 평생 그 사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친구 말에 따르면 제가 집에서 선택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저를 잊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우리는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일을 하실 줄은 몰랐고 너랑 내 동생이 몰래 그렇게 살다가 결국 결혼하게 된 게 안타깝기 때문에 나한테는 명예가 없다. 저는 형을 봤을 때 형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고 솔직히 말하면 평생 미워했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 내 행복을 앗아간 줄 착각해서 미안해요. 그리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바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만나는 게 어때요? 아니, 우리 부모님은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고 이제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동생도 우연히 목포로 출장을 가던 중이었다. 목포에 있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내 동생이에요?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지금은 분명 훌륭하지만 알다시피 나는 엉망이고 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베이비, 너는 아직도 충분히 아름다워. 원본이 어디로 갈지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또한. 그래야 하는데 인생을 한두 번 사시나요? 형님,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 형제님.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고 주장해서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이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어서 그날 화장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밖에 나갔는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20번째 오랜만에 경호가 잘 지내? 아, 잘 지내? 아직도 그대로야. 영미한테 회사 창업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 라고 말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보스입니다. 사장님은 그냥 작은 구멍가게인 경옥님. 반갑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부모님은 괜찮으세요? 아, 아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만일 그들이 당신처럼 보이면 내 눈에는 그들의 얼굴이 맑아질 것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솔직히 부모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내 관계는 끝났어.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불쌍하지도 않아요. 할 수 있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라고 하던데요. 15세, 12세, 글쎄요. 그렇게 큰 아이의 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영미가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이고 아이들도 컸다고 하더군요. 딸 가진 친구들이 부러워서 요즘 아빠가 딸을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는 딸만 안타깝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이 힘들어도 딸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해요. 어린이들, 우리 경옥이는 나보다 성숙한 것 같다. 정말 좋지 않나요? 첫사랑이란 그런 거겠죠. 남자라면 그 빌어먹을 놈이 질리겠지만 첫사랑은 다르다. 가끔 그가 내게 단둘이 시간을 보내자고 하면 남편과 나 사이에 불꽃이 튀고 아무리 억제하려고 해도 결국 다시 불꽃이 튀게 된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동의했고 솔직히 너무 기뻤지만 아이가 생겨서 결정을 못했어요. 엄마, 언제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나는 새아버지가 싫다. 아버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아버지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가? 하지만 나는 당신의 아버지이고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이혼하면서 연락처를 바꿨어요. 나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 엄마, 저는 아빠가 싫어요.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고는 우리를 버렸는데 형은 그런 아빠가 좋다고 하더군요. 그럼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해. 나는 어머니의 재혼에 동의합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서영아. 그만해. 그건 당신이 슬프기 때문이에요. 박세영은 바보이다. 양아버지가 당신을 학대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준이는 차가운 음식인지도 몰랐지만 그가 걱정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엄마는 안 된다고 하면 재혼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그 사람 한번 만나서 결정하면 안 될까요? 스레니 아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듯 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 딸도 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아빠를 뵙는 날이 무척 기대됩니다. 딸을 원했고 딸은 아버지가 서로 만난 것을 기억했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전혀 아버지와 딸의 재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내가 하면 할수록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2년 넘게 기다렸다가 재혼했다. 내가 먼저 하자고 했고 지금은 같이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명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는 없었지만 적어도 나를 거부했다. 나는 그가 그렇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준 때문에 형이 상처받았을 텐데 괜찮아요. 내겐 영원한 동지인 세영이가 있다. 요즘도 일하면서도 세영이 생각난다. 우리 결혼한 후에 어떻게 당신을 보낼 수 있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조금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군요. 그는 항상 내 아내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에 돌입한 아들은 양아버지가 회사의 CEO가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는 결혼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결혼식도 필요 없고 혼인신고만 하고 동거만 하면 20년 동안은 정말 행복했지만 정말 힘들고 외로운 20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행복해하면 지난 슬픈 시절을 보상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질투가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닌 듯 너무 놀라서 당장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암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재발했다고 해서 지금은 항암 치료를 하라고 하더군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수술을 했어요? 그 사람은 왜 안 해도 가족도 없나요? 내게 소중한 그는 그것을 깨뜨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겐 그런 아내와 가족이 있어서 나도 암 환자뿐 아니라 너에게 남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마지막까지 말하지 못했다. 멍청한 학생, 아니죠. 상황을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이럴까봐 스스로 이겨내려고 노력했지만 항암 치료를 잘하면 병이 재발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결혼했으니 우리 둘만 먹고 살면 되는데 너희는 이렇게 죽게 된다. 그런 말 하지 마. 왜 죽었어? 생활. 그러니 자기야, 내가 자는 동안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는 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투병 중에도 전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내가 3년 동안 중병을 앓다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하고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어느 날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정말 그렇다면 어쩌지? 만약 제가 당신보다 먼저 떠나야 한다면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는 그것을 아주 잘 견뎌냈습니다. 아직 멀었고 젊으니까 금방 나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화를 낼 것 같아요. 화내면 무섭다고 했는데 나만 그런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야, 나 좀 졸리니까 손 꼭 잡아줘. 꼭 안아주고 자면 꿈속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서둘러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푹 자고 있는 사람 옆에서 나 역시 달콤한 꿈을 꾸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말하지 못한 채 떠나야만 했다. 그리고 남편이 혼자 장거리 여행을 갔을 때 깨끗하게 치운 큰 눈을 내게 맡겼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 뒤에 보니 그 돈이었다. 그렇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큰 금액이라 실감하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의 여동생인 영미를 만나서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내 동생이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동생이 하나도 없을까봐 걱정이에요. 하나뿐인 남동생을 돌봐주셔서 자존심 상해서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동생 생각나서 쓸 수 없는 돈이거든요. 새 여동생이 생긴다는 건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리 오세요. 나도 안아줄게요.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친구와 아내가 그렇게 많이 울면 결국 그 눈물은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은행 계좌에 넣어두거든요. 남편 없이 1년을 보내니 절망감이 가득했고 어느새 어떻게 살아야 할지조차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힘들다고 느껴서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딸아이의 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서 왔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지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막 1살이 된 손주들,
솔직히 말해서 오랜만에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줘서 따뜻함이 느껴지고 나도 할머니가 되어서 보기 좋았다. 손자. 그리고 아들은 오랫동안 고민했다며 엄마에게 여기 집을 청소하고 서울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삼촌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는데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니 어머니도 큰일 날 것 같았다. 괜찮아. 엄마 마음은 받아들일게. 그러지 마세요, 엄마.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형. 제가 큰아들이라 혼자 계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를 돌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세영이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오늘을 연기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랑 얘기는 끝났어요, 엄마. 저라면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 그리고 가게에서 이 사람을 돕는 것 사이에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장사가 아주 잘 되는데 물이 들어오면 돈을 많이 내야 해서 가게를 확장할 생각이에요. 임대가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 어려도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 엄마는 뉴스를 보면 다 안다. 서울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다. 작은 집에 살고 있다면 가능한 한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엄마, 제가 여기 계속 있으면 엄마 생각만 더 하고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서울에 있는 거죠. 그러기보다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나도 소년이 되려고 노력하던 시절, 저희와 함께 생활하시면 언제나 우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너 같은 아들이 또 있을까? 엄마, 이것도 물어볼게요. 비록 아름답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 우리와 함께 살아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는 아들과 그의 아내가 돈을 위해 내게 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1년의 외로움 끝에 마음이 많이 약해졌는데 조카의 웃는 얼굴을 보고 아들이 보고 싶었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남편과 내가 살고 있던 목포 아파트를 팔아 나를 도왔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아들, 손주들과 함께 있을 생각을 하니 텅 빈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구입에 아들보다 아내가 더 많은 돈을 썼지만 아들 이름에 있어서는 나도 엄마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아파트를 갖는 것이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그다지 현명한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 아들과 아내의 모습이 점점 달라졌다고 한다. 처음과는 다르게 나를 가사도우미처럼 대했다. 내일로 가는 이유는 제가 가게 일로 바쁘고 매우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이 너무 그립지만 육체적인 한계도 있어요. 나와 아들은 그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면 요즘 손주들을 돌보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손주들을 돌보는 가족이 2명에서 3명 더 있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다른 나이 든 사람들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힘든 시기를 겪어왔으니까요.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우진이가 태어난 뒤 몸이 완전히 망가졌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이고 손주니까 그냥 참아보고 싶다. 그런데 이대로 놔두면 한마디라도 하는 게 어때요? 아기가 조금이라도 감기 기운을 보이면 먹어요. 엄마는 콧물을 흘릴 거예요. 엉덩이를 보면 도대체 엄마는 아이를 돌보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른쪽. 요즘 어린이집에는 감기가 흔하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갈아입고 있는데
몸이 계속 허약해서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렇게 정리했어요. 자녀가 걱정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저는 밖에서 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도와주는 거니까요. 엄마는 그게 나를 슬프게 한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돈 버는 것을 좋아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엄마는 내게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낼 필요가 없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조롱합니다. 제가 아는 곳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게 제 이야기예요. 집에서도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힘이 된다면 반찬 한 개라도 만들고 빨래 한 개라도 하라고 합니다. 저와 며느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부르고 내 아이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서 울고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아들이 엄마, 늘 그랬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집안일은 남의 일이 아닌 내 아들의 집안일이고 어머니가 손주들을 돌보는 일이다. 우진이가 유치원에 가면 엄마는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는 내 아들이 가게에 와서 청소를 하면 내 사업이 얼마나 쉬워질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말조차 한 적이 없지만 엄마.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얘야. 아내는 치마를 쌓아둬도 소용없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나는 아파트 소유권을 아들에게 물려준 것을 후회하며 1년을 살았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엉망입니다. 나는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늘 좋은 실적을 자랑하던 가게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경영난을 겪기 시작했다. 그만큼 매장이 확장되고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월세는 더 비싸졌다. 그래서 아들은 나는 무기력하고 절망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어떻게든 어머니에게 팔을 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을 팔고 돈이 남나요? 아니면 삼촌이 물려주신 유산 같은 게 없고 목포에 있는 집을 팔아버렸어요. 아파트를 사면 무엇이 남나요? 돈도 있고 목포에 살아도 그 사람 참 웃긴다. 그는 20년 동안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이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회사를 운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당신은 그가 살아있을 때 당신의 아버지라는 사실까지 인정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당신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마를 불렀어요. 우리가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어머니는 저축한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돌보는 동안 저축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구하나요? 언제 결혼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줬다고 해서 보증금과 담보대출을 줬어요. 그리고 심술궂게 들려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목포에 있는 집을 팔아서 이 집을 샀습니다. 내게 돈이 얼마나 남았나요? 세영이는 나를 형처럼 대하지도 않고 대접하기 싫으니 엄마가 나에게 잘 얘기해야 한다며 상세게 말하고 돈을 빌렸다. 그리고 세영은 전업주부이기도 하다. 그럴 돈이 어디 있지? 엄마, 정말 너무하다.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아들 문제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어떡하지? 라고 말했다. 엄마, 역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나는 내 전화 요금과 신용카드 요금이 폭발할 것이라는 귀하의 신호에 따라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알아차릴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나는 형한테 연락을 피하는데 너도 나 추가해 주더라. 그리고 그것은 한 푼도 아니고 일회성 지불입니다. 어머니는 이유 없이 자신이 싫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딸에 대해 걱정하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솔직히 저는 억울하고 나쁜 엄마예요. 아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그는 그녀가 결혼할 때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었고 그녀가 아껴두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 것은 그녀에게 접시한 세트를 사준 것뿐이었다. 오빠라는 놈이 내 여동생을 그렇게 보고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 너무 실망해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모든 상황에서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 부부가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한 것이 내 실수였다고. 아들과 그의 아내는 모든 것을 빼앗아간 후에도 여전히 내가 다른 자산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방해하고 앞으로 내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날 이후 내 아들과 그의 아내는 나를 공개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내게서 더 이상 가져갈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내 며느리에게 말이죠. 그녀는 내게 생활비를 지불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참 뻔뻔하시네요. 제가 흙을 파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거지 중이야. 그리고 혼자 살면서 보일러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가스비는 누가 내나요? 그렇구나. 나 혼자 있으면 추워도 떨라고 하는구나.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 생각엔 그러면 나는 다른 집을 살 것이다. 보시면 용돈을 드려요. 돈 많이 벌겠다고 했는데 용돈 달라고 안 하니까 좀 봐야 하더군요. 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를 당신과 함께 살도록 초대하셨습니까? 다 가져가서 더 이상 가져갈 것이 없다고 말하세요. 당신이 밖에 나가는 것은 못된 짓이에요.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이 땅과 집을 물려주는 세상에서 엄마가 그걸 못하시면 더욱 안타까워하셔야 해요. 솔직히 난 당신이 나한테 회사만이라도 넘겨줄 줄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 화난 아들 집에 산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돈을 좀 줬다는 이유로 나를 가짜 사람 취급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단지 내 아들일 뿐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저는 충격을 받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지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없습니다. 손주가 걱정이 많았지만 결국 손준이는 내 아들이고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아들과 그의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다.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돈이 없는데 교만하지 말라고 코웃음을 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들은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가라고 하더군요. 돈이 없어서 나갔다. 내가 오래전에 잘못 키운 거 알아요, 엄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안일만 하고 우진이를 보세요. 그렇게 나가서 어디 개인실로 들어가면 우리만 욕먹는다. 왜 비판받는 일을 다 하시나요? 나는 그런 비난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에게 팔을 벌릴 생각은 없어요. 당신은 이미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당신에게 빌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들으면 당신에게 뭔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팔을 벌리고 싶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우진 아빠 말 들었잖아. 솔직히 하기 싫은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 남편이 남긴 유산을 이용하려면 제가 늙고 유치하다는 걸 알지만 보란 제가 착하게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고 남편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딸을 만나서 먼저 의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딸은 가능하다면
내가 자기 집 근처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위가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성방 장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요, 사업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엄마가 그거를 어떻게 신경 안 쓸 수가 있겠어요? Logically, and you don't wear makeup. 그래서 이제 엄마와 딸은 이모가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내 남동생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엄마 탓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나는 찾을 것이다. 요즘에는 노인들도 편리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작은 정사각형 단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운이에요. 고마워요, 세영님. 그래서 딸을 살리기 위해 20평형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10억 원 가까이 되는 아파트를 샀어요. 지역과 주변 지역은 아들이 사는 곳보다 물가가 더 비싸지만 고민 끝에 딸의 통장에 10억 원을 입금했는데 그 돈은 딸의 부모님이 엄마에게 남겨준 돈이다.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엄마 도움 없이 잘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쓰고 싶은데 나도 내 엄마는 아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지 마세요. 넌 항상 아빠에게 잘 대해주잖아. 심지어 아빠 병원도 일주일 남았습니다. 당신은 한번 그것을 처리하러 갔고 거기에 며칠 동안 갔는지 압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면서 다시 울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냥 아빠가 준 돈으로 받아들이고 가져가겠습니다. 살 곳도 없었고 혼자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할 일을 찾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다니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친구들은 각자 사연이 많아서 만날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러다 왠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서 우리가 이사한 집에 온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했어요. 도착하다. 그러나 내 아들은 내가 아내와 더 이상 자지 못하게 고집스럽게 거부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인 줄 알았던 조카와 함께 이사한 집에 도착했다. 며느리가 눈을 굴렸다. 그리고 며느리는 특유의 매혹적인 말투로 저에게 달라붙었어요. 엄마, 이런 아파트는 어떻게 구하셨나요? 고블린 박쥐를 어딘가에 숨기고 있나요? 맙소사, 이건 사치다. 가지고 계시다면 빼앗아 가시는 것이 어떨까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 아들은 화를 낼 것이다. 돈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했는데 입시를 앞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돈이 얼마나 있어서 이 고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걸까요? 나도 모르게 로또.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 손자는 곧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닐 예정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내게서 더 많은 돈을 빼앗으러 왔지만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다음 날 며느리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내 조카를 떠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내 손자를 만나러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그것은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아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그래서 며느리가 와서 울며 간청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파트를 저당 잡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렸습니다. 주식을 사기 힘들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모든 걸 잊어버리고 집이 경매에 나올 것 같아요. 누가 사고를 일으켰는지 해결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정말 이혼을 해야 합니다. 내 아들이 이혼을 원하나요? 주식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그랬어? 엄마,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을 할 돈. 아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 말이 안 되나요? 인생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추모식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우진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미리 드릴 수 있겠네요. 엄마, 돈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많이 줬다고 잊으셨나요? 그땐 엄마가 이런 돈이 있는지 몰랐어요. 엄마는 정말 너무 관대해요. 아직 며느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갖지 마세요. 당신은 이유도 없이 행동을 해서 내 인생을 망쳤어요.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왜 아들을 낳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억지로 만나자고 해서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 며느리를 쫓아낸다. 그날 밤 아들이 술에 취해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사람은 소란도 피우지 않고 나 때문에 이혼 책임을 지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또 엉뚱한 말을 하더군요. 여기 오기 전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집의 시세를 물어봤습니다. 14억 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으니 팔자. 나를 위한 일이고 앞으로는 엄마 없이 어린아이처럼 살 텐데 왜 매번 도와줘야 합니까? 당신이 내 아이라서 놀라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요? 여기 지금까지 받은 액수를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당신은 정말 완벽한 존재예요. 우리는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저를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나도 아버지와 똑같아서 이렇게는 살 수 없으니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을 때릴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들이 동의하고 사업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매번 당신은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막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맙다고 말한 적 있나요? 내 아들한테는 그 정도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분이 있고 친자식이라고 말하지만 회사를 물려주지도 않고 당장 떠나고 모든 것을 견뎌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는 말과 함께 내가 살아있을 때 당신이 내 아들이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나요? 당신이 말했듯이 나는 당신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무슨 권리로 나를 아빠라고 부르나요? 나한테 아빠라고 한 적 없잖아, 그렇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문의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었는데요. 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나한테 오지 마세요. 내가 너희 집에 모든 것을 두고 왔을 때 너희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버렸느니라. 실패해도 이혼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내 인생이야. 나는 내 인생을 살 것이다. 알았어, 한강에 가서 이렇게 뛰어야지. 내 아들의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러지클리 꼭 처리하겠습니다. 아들은 핏줄이 터질 것 같은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며 포기하고 돌아섰다. 뒷면, 달이 진정됐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아들이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전화번호 바꿔서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혼하고 끝낼 뻔했어요. 엄마,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엄마, 이번에는 분명 제 아들이 죽었을 거예요. 우진이를 생각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정말 지쳤어요. 일어나 주세요. 어쩔 수 없더라도 엄마가 서영에게 돈을 준 건 알고 있었다. 거의 망할 뻔했는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니 어머니가 삼촌의 유산을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이군요.
내가 세영이한테 준 돈보다 내가 준 돈이 더 많아서 세영이가 불쌍해서 세영이가 병원에 있을 때 자주 찾아와 아버지를 간호했다. 그 사람은 너랑 달라. 유성 같은 딸은 남겨두고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을 주실래요? 그냥 저는 세영이 엄마예요. 제가 큰 아들이라 어머니가 저를 더 많이 보살펴 주셔야 해요.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재단을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을 때 당신이 나를 위해 준비한 상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조심스럽게 자랐고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어디서 하는 거야? 언제 나한테 효도하라고 했어? 이제부터 내게는 아들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너도 엄마가 없어서 서운하다면 리치 아빠한테 가서 더 이상 나를 찾지 마라. 내가 죽었다는 말을 들어도 너랑은 상관없으니 하지 마라. 나는 장례식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내 큰아들은 내 말에 확실히 충격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거랑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악몽을 많이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받아들인다면 나와 내 아들에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아들에게 잔인하게 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이 정신 차리고 잘 살면 몇 번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 다짐하고 집을 팔기로 하고 아들에게 알리고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집으로 이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들이 혹시 사위를 무서워해서 동생 집에 가서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작은 집을 못 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원을 가꾸고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조용한 마을이 내게 평화를 가져다 주면서 마침내 내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가끔 삼촌과 함께 학교에 갈 때도 있어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직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새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하고 큰 걱정거리가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삶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내 아이들이 하던 농사일을 망쳐놓은 책임이 반쯤은 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는 딸이 아들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 아들도 시부모님과 함께 집과 가게를 운영하며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편으로는 내가 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아들 때문에 시부모님이 힘들어하실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더 나은 길을 찾기를 바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 가족이 서로 잘 지내고 시아버지께 빚진 마음을 조금씩 갚아나가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60% 정도만 채워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계절을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자녀와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보세요.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혜로운 조언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